사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다가 자칫하면 피선거권까지 10년 뭐.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뒤집혀졌는데 어제 많은 율사 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이 꼼꼼한 판결을 보아하니 이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. 좀 항소심 선고 공판 과정에서 김성애 의원께서 뽑은 명장면 혹은 딱 귀가 솔깃했던 순간 혹시 있으신지? 우리나라 검사들이 기소를 하면 유죄받는 유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우리나라는 97%입니다. 그렇게 들었습니다. 검사가 기소하면 네.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. 일본은 99.7%입니다. 우리나라는 그래 3% 무죄가 있는데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? 특수부죠. 그러니까 97%라는 거는 검사들이 안 될 것 같은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? 그런데 오늘 저는 조선일보였나요? 그 사설에서 기사에서 봤는데 헤드라인이 네 번째 무죄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 판사들이 4번 무죄를 선고했으면 기소한 검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? 공소 남용에 대해서 그럼요. 단속문을 전반적인 공소권 남용이고 네. 특수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무죄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이건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랑 다 이어지는데 윤상현 의원 아무 말이나 하고 검증이 나중에 틀리면 사람들은 이미지하고 잔상만 남아요. 아 뭔가 헌재랑 연결된 사람 그다음에 뒤에 국회 배경으로 해서 막 브리핑하고 이런 거 보면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 같거든요. 얼마나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집니다. 특수부도 마찬가지로 됐고 일단 기소해. 그래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무죄를 받는 정치인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지 어떤 멍청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까지 나왔다는 건 언론들이 다루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3% 확률을 뚫고 통무죄를 받은 것만으로 봐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판사들 탓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다. 정치인들 특히. 그 권영세 같은 경우는 뭐 사법 카르텔이란 표현을 또 쓰기도 하던데.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중앙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한테 카르텔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? 굉장히 격에 맞지 않는 말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그 무죄 선고가 아무래도 정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추적하는 게 아닌가 저분들은 싶습니다. 이제 저는 네. 대선 치르기 아주 어려워졌어요.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기승전 이재명 공격을 하기 위해 했는데 타겟 자체가 이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타겟에서 사라진 겁니다. 오로지 그것만 2심에서 유죄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실형이 나오고 유지돼야 그래야 뭐 그래도 당연히 저희들이야 대법원까지 3심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수많은 공격들을 했을 거거든요.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고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우리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우리 법률가들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데 정치적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. 그럼요. 저는 이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. 적어도 민주당 당원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뜻을 한다면은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사법 리스크란 말씀은 안 됩니다. 그건 사법 리스크는 공격하는 쪽. 그게 프레임이죠. 그럼요. 윤석열 검찰이 맞습니다. 네.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. 윤석열 자체가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?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옥 같은 오록들을 윤석열은 많이 남겼어요. 어떤 후보가 물어봅니다. 정치 보복이 뭡니까? 그럼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몸이 막 떠듭니다. 정치 보복이요? 딱 정해놓고 1년 내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 정치 보복입니다. 예언이네요. 이재명 대표는 네. 3년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어요. 또 하나는 뭡니까? 그 대학생들 만나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. 전문의들 만나가지고. 그냥 검찰이 딱 정해놓고 수사해서 하면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동안 그 사람 인생은 결단 나는 겁니다.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무슨 얘기하죠. 몇 개 혐의에 무슨 재판 이런 얘기 적어도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. 그거 다 저는 만든 겁니다. 그거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이번 맞습니다. 총선을 네. 이긴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재판 현장에서 갔다가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도 법조는 제가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. 지원 좀 나가. 그래 몰랐는데 보니까 이 중개법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본법정에는 대표님과 변호인들만 들어갔어요. 그리고 추첨을
저도 예전에 1심할 때 추첨했는데 법조기자분들. 떨어졌거든요. 네, 떨어져서 네, 못 들어갔고 추첨 넣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우리 쪽은 다 없었고 기자분들하고 일반 방청객만 좀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들 지도부가 들어가니까 법원 쪽에서 중개법정이라는 곳에 잠깐 대기할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기자분들이 왔고 저는 서서 들었어요. 저하고 이해 실장님이랑 몇 분은 서서 듣는데 그 1시간 40분이죠. 1시간 38분 정도 그 정도 걸렸다고 됐던 거 하더라고요. 기억해요. 제가 네. 100분 정도를 서서 듣는데 그렇게 제 눈과 귀를 집중해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거든요. 그 판사가 하시는 거. 근데 너무 맞습니다. 잘하더라고요. 하나하나가 진짜 그 대표께서 방송 가서 인터뷰한 4개 그거를 하나하나 발언 다시 또 읽고 그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는지 이건 죄가 안 되는지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사진 얘기 하시잖아요. 전 전유를 인상적이었던 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렇죠. 야, 그 조작이라는 이런 게 표현도 썼고요. 썼죠, 재판부가. 여기서 좀 권영세와 권성동 이 두 쌍권총 커플이 네. 예상과 다른 무죄가 나오자 태도를 좀 싹 바꿔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봤으면 싶은데요.